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관광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친절과 관광 안내 등 관광 서비스는 향상됐지만 젊은 관광객들을 위한 토탈 서비스는 물론 여전히 불친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텔과 콘도를 운영 중인 여수의 한 관광 리조트. 매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 교육에 나섭니다. 기존의 서비스로는 고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부서나 개인별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을 받아 채택된 제안은 시상과 함께 리조트 운영에 직원들이나 리조트를 찾은 관광객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서비스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저도 고객 서비스가 더 향상이 됐고 전보다 더 친절하게 고객님들께 응대할 수 있어서 고객님들도 훨씬 더 좋아하고 계십니다.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손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관광 안내 서비스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주요 관광지마다 관광 안내소를 늘렸는가 하면 시티투어 버스도 관광 코스를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투어버스나 관광지에는 관광 해설사를 배치해 관광객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수를 찾는 젊은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늘면서 이들에 대한 관광 서비스는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직접 관광지나 맛집을 찾아다니지만 단순히 지도나 블로그로는 초행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에 일단 이런 거 맛집 이런 거 선정해내는 거 그것만 좀 강화되어 있으면 참 찾아가기 편할 것 같아요.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 주변에서 핸드폰으로 관광지나 숙박시설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 시 차원의 데이터 개발이 시급합니다. 100m 내에서 음식점, 관광지를 바로 찾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비콘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하는.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관광객 천만 시대. 관광객들의 취향과 달라지는 요구에 따라 기존의 관광 서비스도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도 내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 혜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마련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와 순천, 광양, 목포, 나주시 등 5개 시에 공급된 총 병상 수는 도 전체의 56.6%, 의료인 수도 전체의 55.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폐렴이었고 다음으로는 감염성 설사와 위장염, 급성 기관지염 등의 순이었습니다. 도는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올해 659억 원을 투자해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 등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립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하고 도비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특히 분양이 저조한 도내 7개 산업단지에 토지 매입가를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고 10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30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는 투자 기업의 날을 개최해 주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윤동주 시인과 시인의 육촌 동생이자 광양시 홍보대사인 가수 윤형주 씨를 전면에 내세운 장기적인 문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철강 항만의 도시라는 건조한 이미지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입힌다는 의도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윤동주 시인의 친구였던 광양 출신 정병욱 씨의 진월면 생가입니다. 시인의 단 한 부 자필 원고를 감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한 곳. 윤 시인과 시집을 세상으로 끌어내준 통로였던 셈입니다. 인연은 시인의 육촌 동생인 가수 윤형주 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형과 광양 지역의 운명적 만남에 주목해온 윤 씨가 지난 3월 광양시의 홍보대사직과 콘서트 제의에 흔쾌히 응하면서 지역과 상생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럼 꼭 불러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을 앞으로 나가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홍보할게요. 이렇게 형성된 지역과 시인, 가수의 관계를 모티브로 문화 콘텐츠 조성 사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동주와 형주 문화의 뜰 조성사업. 페스티벌 등 공연 사업은 빠르면 올해 시작하고 윤동주 문학연구소와 음악공원, 기념관 건립사업 등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가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근대 문학이죠. 그다음에 그 현대 음악이 접목이 돼서 산업과 그다음에 문화 산업이 다시 새롭게 탄생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의 산업이 될까 해서 제안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현재 기념관 건립 위치로는 커뮤니티 센터 부근 공원 부지나 망덕포구 등이 거론되고 있고 총 예산은 45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5년 이상 의회나 문화예술계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비 등 사업 예산을 원활하게 조달해 나갈 수 있을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올 가을부터 남해고속도로 섬진간 휴게소에서 광양 지역 농특산물이 판매됩니다. 광양시는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농산물 유통업체인 두성유통과 함께 섬진강 휴게소에 매장을 설치해 9월부터 광양 지역의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매장 설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광양시는 1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8월 말까지 가칭 행복장터 매장을 가설할 예정입니다. 전남이 주산지인 김은 국내 수산식품 수출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소비가 늘고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품목입니다. 그러나 전남도의 수출 기반은 보완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3억 500만 달러, 이 가운데 전남은 5,300만 달러로 17% 남짓 차지했습니다. 전국 시도별 수출 실적을 보면 전남은 경기, 전북에 이어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김 생산량 1억 2,700만 속에 77%를 생산한 주산지로서 빈약한 수출 실적입니다. 전남도는 주로 시장 개척단이나 해외 박람회에서 바이어를 만나 수출길을 열고 있지만 국가별 소비자 수요 변화와 바이어를 설득할 제품의 경쟁력 등을 연계해 판매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전남도는 수출 여건이 지리적으로 불리하다고 하지만 이낙연 지사는 이제 생산지에서 가공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만들어졌다 해야 더 신뢰를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취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김 수출 실적을 보면 미국에 이어 중국이 2위지만 전남 수출 실적은 일본보다 뒤진 3위인 점에서 중국 시장 개척이 취약한 실태를 보여줍니다. 김 가공식품 상품화와 수출에 대한 용역에서 한정된 품목의 단발성 진출, 수입국의 식습관 이해 부족 등을 약점으로 꼽아 수출 시장 접근이 체계적이지 못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너무 많은 긴급 전화가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개 정도인 기존의 긴급 신고 전화를 119, 112, 110 이렇게 3개로 줄이기로 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안산 단원고 학생과 승객들이 119에 23건, 112에 4건의 신고를 하는 동안 정작 해양 긴급 신고 번호인 122에는 단 한 건의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와 112는 다시 해경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3자 대화 방식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제 역할을 못했던 긴급 신고번호 21개를 3개로 줄이기로 결정하고 첫 시연을 가졌습니다. 신고자분 제주도 112 상황실로 전화를 돌려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세요. 예, 잠시만요. 긴급 대응이 필요한 재난과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119와 112로, 비긴급 상황인 민원 상담은 110으로 분리 운영해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3자 통화 방식에서 공동 대응 체계로 바뀌면서 이제 신고자가 해당 기간을 따지지 않고 신고를 해도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혹시 112에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신고자의 위치, 지금까지 하신 말씀, 그다음에 신고자가 누군지 이런 상황이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광주 전남 제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0월 말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특혜 논란이 불거진 순천만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순천시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순천 지역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위적 모니터연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만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공공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순천시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개발 계획서 등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니터연대는 이어 맑은물 관리센터의 17억 원대 수의계약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산단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달 들어 여수산단 업체에서 기름 유출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최근 2년간 2회 이상 법규를 위반한 산단 20개 사업장에 대해 사고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는 여수산단 내 사업장에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모은 뒤 화학사고 예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순천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합니다. 순천 지역 50여 개 종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결성식을 갖고 오는 10월까지 순천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 모금액 5천만 원을 목표로 시민 모금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9월쯤 공청회를 열어 건립 장소를 결정하고 친일 역사 청산과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토론회와 강연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우체국에서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 휴무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고흥 남양우체국과 여수 계도우체국 등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우체국 8곳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창구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청은 점심시간에 교대 근무를 할 경우 직원 1명만 근무하게 돼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오는 9월부터는 35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게장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재사용 근절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곳곳에 약하게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까지는 중부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은 데다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점검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 위치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강하게 발달하겠고 중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내륙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5에서 30mm 안팎의 장맛비가 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3.2도, 대구 2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30도로 남부를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